모래 언덕 위. 뜨거운 바람이 몰아칩니다. 한 소년이 손에 빈 물통을 든 채 힘겹게 걸어가는데요. 목이 타들어가지만 돌아갈 순 없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엔 이제 단 한 방울의 물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이 사막 마을에 낯선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마을의 운명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을 가져왔다는데요. 단순한 물 한 방울이 아닌 모든 걸 바꿔놓을 기적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믿기 힘든 감동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의 작은 마을 아라이라. 이곳은 하루 종일 몰아치는 모래 폭풍이 일상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물은 단순한 생활 자원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예요. 저는 15살 하산이에요.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돼요. 물을 뜨러 가야 하거든요. 우물이 멀리 있어서 해가 뜨기 전에 다녀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막의 열기가 너무 심해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에 커다란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길을 나서요. 끝없이 이어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어요. 신은 위대하시다. 하지만 그 앞에는 1시간이 넘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곳 타북 지역의 지하 수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5m나 내려갔다고 해요. 왜냐고요? 기후 변화 때문이에요. 비는 점점 줄어들고 주변 농장에서는 너무 많은 물을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제가 가고 있는 메르비 우물도 예전 같지 않아요.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아빠는 마을에서 유일한 학교 선생님이에요. 늘 아이들에게 말씀하세요. 한 방울의 물도 낭비하지 마라. 사막에서는 물이 곧 생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먼 곳까지 물을 길러 나가야 해요.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죠. 제겐 8살짜리 동생, 자밀라가 있어요. 그런데 자밀라는 요즘 자주 아파요. 마을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건 알파흐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위험해요. 이대로 가다간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무서운 병이 돌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도 저는 메르비 우물로 향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우물 주위에 모여 있었거든요. 모두 우울한 얼굴로 바닥이 거의 드러난 우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남아있는 물은 흙탕물이 되어 있었죠. 차마 마실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산, 이 물은 마시면 안 된다. 마을 원로께서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압둘라의 아이들이 이 물을 마시고 심한 설사를 했어.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졌어. 저는 물통을 내려놓았어요.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사막의 열기 속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지평선이 점점 더 노랗게 물들고 있었어요. 모래 폭풍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학교에서 배운 말이 떠올랐어요. 워터 스트레스 지수 5단계. 이건 심각한 물 부족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태양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걸어갔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물 없이는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걸요. 이곳에서는 물이 곧 삶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리야드의 사촌에게 연락해볼까 생각 중이다. 아빠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고.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어요. 세대를 이어 살아온 땅을 버린다는 건 우리 정체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이 사막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였어요. 정말 떠나야 하나요? 아빠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런데 운명은 예상치 못한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어요.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방문자들이 도착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누가 왔다고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묻자 이장님께서 대답하셨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야.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마을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더구나.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 세계지리 시간에 배운 작은 동아시아 국가.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 마을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마을 회의소에서 한국기술팀의 설명회가 열렸어요. 팀장인 박정호 엔지니어가 유창한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두산중공업의 박정호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에 담수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려는 시스템은 하루 최대 5,000톤의 바닷물을 담수화할 수 있어요. 박정호 엔지니어는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띄우면서 시설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어요. 이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더 높고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막 지역에 최적화된 기술이에요. 그때 마을 주민 한 분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닷물을 어떻게 가져오죠? 여긴 홍해에서 꽤 멀잖아요. 박정호 엔지니어가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마을에서 50km 떨어진 홍해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곳까지 운반할 계획이에요. 이 파이프는 사막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특수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오래 견딜 수 있도록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담수화 기술은 역삼투압 방식입니다. 바닷물에는 소금과 미네랄이 많이 녹아 있어서 그냥 마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기술은 아주 작은 필터를 이용해 물만 통과시키고 소금과 불순물은 걸러내죠. 필터의 구멍 크기가 아주 작아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까지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도 깨끗한 식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 시설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력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사막 지역처럼 햇빛이 풍부한 곳에서는 이 시스템이 가장 적합하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었어요. 기대와 희망이 섞인 눈빛으로 박정호 엔지니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던 한국 기술이 점점 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태양이 우리 마을의 희망이 될지도 몰라요.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사막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쉼없이 일했어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을 조립하고 담수화 시설의 기반을 다지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마을 사람들도 점점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삽을 들고 도왔고 여자들은 시원한 음료와 간식을 챙겨 나르며 힘을 보탰어요. 8째 날 아침, 샤말 바람이 몰아쳤어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모래를 휘몰아치면서 시야는 10m도 되지 않았어요. 설치 중이던 태양광 패널 구조물이 크게 흔들렸고 거센 바람이 모든 걸 무너뜨릴 듯 위협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보호 시트 덮고 고정 장치 점검합니다. 박정호 엔지니어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은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강풍 속에서도 구조물은 단단히 고정됐고 30분 만에 모든 장비가 안전하게 보호됐어요.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피해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놀란 채 한국 기술자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훈련된 팀 같았어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었어요? 박정호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들어 저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날씨 변화를 감지하고 위험을 예측해
오늘도 미리 감지됐지만 우리가 수동으로 작동시킨 거야. 저는 태블릿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모래 폭풍이 접근하는 데이터를 보니 신기했어요. 그는 씩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요르단과 오만에서도 비슷한 환경에서 공사를 해봤어. 사막 날씨는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강풍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 거야. 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막의 변덕스러운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다니 놀라웠어요. 그날 밤, 저는 옥상에서 멀리 공사 현장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밤이 늦었는데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기술과 노력이 정말 우리 마을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월 중순, 드디어 담수화 시설의 핵심 부분이 완성됐어요. 이제 남은 건 시운전뿐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내일 첫 담수가 나올 예정이에요. 처음엔 소량이지만 점점 용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박정호 엔지니어가 마을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날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전통 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나눴어요. 한국 기술자들도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들도 용기 내어 춤을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이제 정말 우리 마을의 일원이 되었군요. 무스타파 이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기술자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앉아 전통 음식을 나누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났어요. 사막의 밤은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이해와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수개월간의 공사 끝에 담수화 시설이 완공됐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 시운전만 남았어요. 마을 광장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렸고 리야드에서 온 정부 관계자들과 주 사우디 한국 대사관 직원들도 자리를 함께했어요. 마을 이장 무스타파는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늘은 우리 마을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았고 한국의 친구들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광장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며 한 곳을 바라봤어요. 이제 물이 흐를 시간이었어요. 박정호 엔지니어가 하산을 불렀어요. 내가 이 밸브를 열어주면 좋겠어. 이 시설은 너희 마을의 것이니까. 하산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정말 해도 될까요? 박정호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마을의 새로운 시작이야. 내가 그 시작을 열어주길 바라. 하산은 천천히 밸브 앞에 섰어요. 빨간색 밸브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주변의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밸브를 천천히 돌렸어요. 처음엔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잠시 후 거친 모래바람처럼 퍼지는 물줄기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순간 마침내 맑고 시원한 물이 파이프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왔어요. 물이다. 물이 나온다. 누군가 외쳤어요. 환호성이 터졌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은 물속에서 손을 휘저으며 웃었고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알라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는 분도 계셨어요. 여동생 자밀라도 물을 두 손에 담아 얼굴에 뿌렸어요. 부모님도 자밀라의 모습을 보시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살아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마을 광장은 축제의 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전통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박정호 엔지니어는 하산에게 말했어요. 내가 열었던 밸브가 마을을 바꿨어. 앞으로도 많은 마을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물이 풍부해지자
마을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사람들의 건강이었어요. 마을 의사 선생님은 진료소에서 놀라운 통계를 발표했어요. 담수화 시설 가동 이후 3개월 동안 수인성 질병 발생률이 78% 감소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설사병 환자가 급격히 줄었어요. 여동생 파티마를 비롯한 아이들은 더 이상 물 때문에 아프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마을 전체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자 마을의 학교도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카림 선생님은 칠판에 커다랗게 적으셨어요. 오늘은 역삼투압의 원리에 대해 배울 거예요. 우리 마을의 담수화 시설이 바로 이 과학 원리로 작동한답니다. 그 수업을 듣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물을 만드는 기술이라니.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작은 실험 모델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설명해줬어요.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하산, 내 설명이 정말 훌륭했어. 엔지니어가 될 소질이 있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맞아, 이 길이야. 나도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제 꿈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조용히 계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쉽진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한다면 내가 도와주마. 2년 후, 저는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 출전했어요. 프로젝트 주제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소형 태양열 담수화 시스템이었어요. 박정호 엔지니어님께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직접 설계한 것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전국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제 성과는 사우디 전역 뉴스에 보도됐어요. 타북 사막 마을 출신 소년, 전국 과학대회 석권, 리야드 타임즈가 대문짝만하게 보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카이스트에서 사우디 학생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저는 카이스트 환경공학과의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18세의 나이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마을의 담수화 시설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어요. 언젠가 꼭 돌아와서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게요. 저는 조용히 약속했어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사우디 국영물관리청의 연구원이 되어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고향에 돌아오니 어떤가? 저는 감탄하며 말씀드렸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했어요. 제가 어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됐네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저는 기존 담수화 시설의 용량을 2배로 늘리고 버려지는 농축수를 활용한 해양생물 양식장을 건설하려 합니다. 그 제안은 즉시 승인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기술팀을 이끌었어요. 제 팀은 한국 엔지니어와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함께했어요. 아라이라 담수화 시설 준공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어요. 특별 초청 손님으로 박정호 엔지니어님이 참석하셨어요. 이제 백발이 성성하셨지만 여전히 열정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연단에 올라 사우디 왕실로부터 받은 물 혁신상을 들고 말씀드렸어요.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여기 계신 박정호 선생님입니다. 저는 상을 박정호 엔지니어님께 전해드렸어요.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라이라 마을은 이제 전 세계에서 물 관리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의 교육 장소가 됐어요. 유엔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모범 사례 대상을 수상했고 많은 나라에서 저희 마을을 찾아와 배움을 얻었어요. 제 여동생 자밀라는 마을 학교의 과학교사가 됐어요. 그녀는 학생들에게 물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의 가치를 가르쳤어요. 교실 벽에는 박정호 선생님과 제가 함께 찍은 옛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도 꿈을 가지세요. 자밀라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제 오빠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희망의 샘이라 불리는 작은 분수대가 세워졌어요. 그 주변에는 한글과 아랍어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어요. 한 방울의 물이 사막을 바꾸었듯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라이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물 부족 해결을 넘어 문화와 기술의 교류, 인간의 가능성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로 세계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깊은 우정이 있었어요.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억했어요. 한 소년이 사막의 밤하늘 아래서 처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했던 그날을.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어 더 많은 꿈을 낳았던 기적 같은 여정을.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다른 사막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메마른 대지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심기 위해.